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 수영 전형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알아보았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안정대학이자 중위권 학생들의 목표 대학인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는 모집 단위별 전형 모집 인원 대폭 조정을 통한 의도가 담긴 전형 구성 변화를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전형 모집 인원 조정 및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 신설을 통한 계열별 전형 구성 변화를 지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전형 변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작정 전년도 입시 결과를 이번 연도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의 척도로 사용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마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균관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2023학년도 전형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 중에서 의예,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 전공은 1단계 서류 100%, 3배수와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두었으니까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바로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괄괄한 변화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4학년도인 우리를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1등급 완화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의 신설 등 전형 자체의 변화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형 구성 변화에만 집중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인원 변화에도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인원 구성만 살핀다면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의 인원을 떼어다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과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 인원에 떼어다 놓았다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공지 당시에는 없던 신설 모집 단위들의 개설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 기입해 두었던 인원 변화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생겨서 새롭게 제작한 자료를 이렇게 넣어 두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 인원은 큰 폭으로 줄고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은 늘었네, 그럼 나머지 두 전형이 유리하겠구나 처럼 단편적인 시선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석소장이 성균관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엄청 세세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모집 단위별 속사정을 감안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치고는 꽤 큰 1단계 선발 배수인 7배수로 전형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재시문 기반 수학과 교과형 면접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성균관대학교 2024학년도 학정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배수라는 전형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부터 성균관대학교의 네임밸류적 특성과 현실적인 전형 운영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인적성 면접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 높은 1단계 선발 배수를 걸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완벽히 수학과학 학업 역량 기반 재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이 지원군 대비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서 1단계 선발 배수를 크게 운영하고 있다면 성균관대학교의 해당 전형은 계약학과라 하더라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충원율,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기준 2020학년도 460%, 2021학년도 520%, 2022학년도 657.1%, 2023학년도 660%처럼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충원율과 교과형 면접으로 인해서 1단계 선발 배수를 크게 운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재시문 면접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비일반고 학생들이 어차피 두 학교의 전형을 준비하는 김에 해당 전형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하고 있는 주요 사항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점은 오늘의 입결 콘텐츠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다른 대학교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만큼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적당히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3년 내내 꾸준히 하나의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하면 교과 80%, 서류 20%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생활기록부 전반에 걸쳐서 서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성균관대학교의 본 전형은 아래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의 교과 성적
성적 및 세특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두 대학교 지원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어차피 둘 다 서류 정성평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데 왜 모집 요강 보면 표기가 교과 80%, 서류 20%와 교과 100%로 이렇게 다르게 기재되어 있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부분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들어가는지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기왕이면 고려대학교라고 외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얘기는 하지만 우선은 둘 다 붙어야 선택할 선택지라도 생기는 것이니까 해당 전형들을 고민하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스스로의 강점이 생활기록부 전반에 잘 녹아 있는지 아니면 교과 세특 분야에만 잘 녹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3개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고급별 추천 가능 인원 제한이 완화되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반영 영역이 한개 증가하는 대신 등급 기준도 1등급 완화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걸러질 인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나타난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입결 자료를 살펴보실 때 2023학년도는 2022학년도 대비 확실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된 연도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2024학년도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대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대로 완화된 연도인 만큼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정의하는 김에 환산 점수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최종 등록자 내신 편차 지표와 최종 등록자 환산 편차 지표를 잘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내신이 이 정도 차이 나면 환산 점수는 이 정도 차이 난다는 점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존재할 수는 있으니까 적당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위에 2023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보다는 본 자료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전형 변수가 아무것도 없다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 변화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2023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만으로는 경향성을 살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처럼 해당 전형의 모집 인원이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2022학년도 기준으로 대학 어디가 측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공개해두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아 비교 수치가 산출되지 않은 모집 단위도 다소 존재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 면모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는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중간 수준으로 기결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오랜 기간 성균관대학교의 대표적인 일반고 학생용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는 2022학년도까지의 이야기이고요.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성균관대학교가 의도를 담아 모집 인원을 계열별로 들쑥날쑥 조정해 놓은 상황인지라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입결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해당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환산 점수 지표는 따로 없고요. 최종 등록자 기준 내신 등급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조정되었던 바람에 아래의 자료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아래의 자료가 바로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인데요. 언뜻 보아도 굉장히 많은 경향성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우선 모든 모집 단위에서 크든 적든 충원율이 늘고 그 다음에 입결이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다면 당연하게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라는 단독 변수로 인해서 발생할 현상의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야기한 현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인 2022학년도였으면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지원했을 비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모집 단위에서 2023학년도에 들어서 더 이상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자 우격다짐으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밀려 들어와서 입결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동시에 이것이 결국 성균관대학교의 의도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석 소장이 자료를 하나 추가를 해놓았는데 해당 자료는 위쪽의 연도별 인원 변화 비교 자료에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학점 수시 모집 요강의 인원을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국어국문학, 학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 청소년학, 통계학,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 13개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의 모집 인원들이 2023학년도에 들어
되어서 아예 해당 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전형과 모집 단위의 경우 보통 비일반고 학생들이 노리던 전형이자 모집 단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2023학년도의 기준으로는 선택지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좁혀져서 결국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해당 비일반고 학생들의 유입 및 원래였으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했을 고내신의 일반고 학생들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크게 증원된 일반고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이익결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이익결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처럼 큰 폭으로 모집 단위별로 또한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명확하게 원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경우 여전히 위에 13개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을 화끈하게 줄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일반고 학생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진과 동시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다른 지원군 및 합격군 양상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야 비일반고 학생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전년도 대비 줄어든 모집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 이외에도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선택지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여전히 8개 모집 단위를 노리는 비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중심 지원 전략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비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을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석 소장은 분석하고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의 대표적인 비일반고 전용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입니다. 바로 위에 내용을 읽은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2022학년도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고 계신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언뜻 보기에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과 비슷한 내신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전공만을 노리고 준비해온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만큼 지원군과 합격군의 비교과 퀄리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까지는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했던 국어국문학, 학문학, 사학철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통계학,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 13개 모집 단위가 2023학년도부터는 해당 전형으로 아예 모집을 하지 않았던 바람에 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입결 양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음은 물론 여전히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유사 전공에도 작게나마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높아진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갑자기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랬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13개 모집 단위 관련 변수 이외에도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성균관대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네임밸류 대학들도 변화사항들이 많아서 발생한 연계작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40명 그리고 40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각각 5명, 23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고내신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동일 모집 단위를 유지한 채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 아니면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렸던 만큼 고내신일 테니까 결국 다른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및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중복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해당 전형을 노리던 고내신 일반고 학생들이 골고루 녹아 들어간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이나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물론 이는 부분적인 양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훨씬 복잡한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이 2023학년도 대비 계열별로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간단하게나마 분석을 해봤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은 전형 구성 변화, 모집
인원 변화, 자연 인문 계열 따로 모두 고려해서 구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서성한 라인에서 한양대학교는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성균관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넘보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만의 전형을 구성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서강대학교는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에 빠져서 두 학교 사이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매년 전형이 흘러간다라는 석 소장의 18번 대사처럼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오늘 석 소장이 콘텐츠 내에서 짚은 부분 이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비교 및 대조해가며 여러분 스스로가 지원할 모집 단위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또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